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갤럭시 Z 플립 3 이제는 꽤 쓸만해졌다고 생각되는데요. 가격도 현실적으로 낮아져서 이렇게 접히는 화면을 사용하면서도 작고 앙증맞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Z 플립 3를 쓰면서 알아두면 좋은 팁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왼쪽으로 넘겨보면 구글 디스커버가 뜨는데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보들도 뜨지만 다른 정보들도 많이 떠서 국내 정보들도 보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요. 메인 화면에서 바탕화면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변경되고요. 왼쪽 넘겨보면 구글 디스커버가 기본 선택되어 있는데 삼성 프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 프리를 선택하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보를 보면 막 여러 가지 뉴스들도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끄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요. 메인 화면에서 바탕화면 길게 누르고 여기에 사용 중을 끄면은 더 이상 정보를 받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진동 모드로 변경해야 될 때가 있을 건데요. 그때는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진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두 번 누르고요. 글자가 좀 더 짙어지면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런 화면 뜹니다. 지금 소리가 나오는 모드인데 한 번 더 누르면 진동으로 변경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무음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무음으로 바꿔놨는데 정말 중요한 알람이 왔는데 그냥 무음 때문에 놓쳐버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무음을 일정 시간 딱 정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쓸어내리고 여기 있는 진동, 변경하는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무음이라고 선택되어 있는데요. 무음 아래에 보면 일정 시간 동안 무음이 선택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시간은 1시간인데 이거를 직접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딱 3분만 무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 3분 동안만 무음으로 되고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소리가 켜지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면 꽤 유용한 기능이니까 꼭 사용해 보세요. 업무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스마트폰을 매번 이렇게 열고 닫으면서 사용하기가 좀 눈치 보이죠? 그럴 때는 삼성 플로우를 사용해 보면 편한데요. 윈도우 10에서 삼성 플로우 앱을 설치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화면을 끄기를 선택해 두면 스마트폰 화면을 꺼둔 상태로 스마트폰 화면을 계속 보면서 작업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보거나 영상 보는 것도 가능한데요. 근데 PC 앞에서 이런 경우는 잘 없고 보통은 문자하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확인하고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도중에 보통은 스마트폰을 계속 전원을 연결해 놓고 사용하겠죠.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USB 전원을 계속 연결해 두면 배터리가 계속 100%로 차 있을 겁니다. 100%로 계속 유지한 상태로 장시간 사용하면 배터리 성능이 약화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지금 충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화면을 쓸어 내려보면 맨 아래쪽에 고속 충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내려보면 이렇게 펼쳐지죠. 여기를 두 번 누르면은 배터리 설정으로 들어옵니다. 또는 설정해서 배터리라 검색하셔도 되고요. 맨 아래에 보면 기타 배터리 설정이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맨 아래에 배터리 보호가 있습니다. 배터리 보호를 체크를 해주시면 배터리가 최대 85%까지만 충전됩니다. 85%까지만 충전하는 기술은 노트북에서도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장시간 충전하는 분들은 꼭 이 기능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Z 플립 3는 성능을 조금 다운시켜 놓은 모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삼성 덱스도 실제로도 안 되죠. 발열을 해소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능을 넣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능을 조금 높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 설정에서 보시면 속도 강화 모드가 있습니다. 이걸 켜주시면은 게임을 제외한 모든 앱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물론 배터리는 좀 더 빨리 사용하긴 하겠지만은 전원을 연결해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켜놓고 사용하시면 조금 더 빠른 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게임 성능을 조금 더 높여보고 싶은 분들은 게임 런처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게임 런처 들어보니까 제가 설치한 게임이 보이죠. 왼쪽 상단에 보면 더보기 메뉴가 있는데 게임 성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게임 성능을 절전 중심으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데 이거를 성능 중심으로 바꾸고요. 화면 재생률이 기본으로 6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120까지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화면 재생률을 높이면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긴 한데요. 제가 몇 가지 메뉴 선택하고 실제 게임 해봤는데
저 메뉴를 절전으로 바꾼다고 해서 성능이 엄청 떨어지거나 화면을 좌우로 넘겼을 때 120으로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부드럽고 48로 선택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칠게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저걸 낮게 설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끊기지 않더라고요. 물론 120Hz를 지원하는 게임에서만 성능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지원하지 않는 게임이면 오히려 낮춰놓으면 절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다면 지원한다면 설정을 높여 두시면 좀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을 두 번 누르면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밝기 조정도 가능하고 진동도 변경이 가능하죠. 근데 왼쪽에서 이렇게 밀어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 위젯들을 꺼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타이머도 있고 뭐 더 추가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요. 근데 필요하지 않은 위젯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끄고 싶을 때는 화면을 길게 누르면 위젯을 추가하거나 끄는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추가할 수가 있고요. 만약 필요 없다, 타이머 같은 거 필요 없다, 또는 여기 오늘 일정이 필요 없다 하면 누르면 이렇게 지워서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항상 깨워서 볼 필요 없이 화면 두 번 누르고요. 왼쪽으로 밀면은 지금 떠 있는 알람들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화면에 그림을 띄우거나 움직이는 그림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와서 보면 아래쪽으로 내리면 커버 화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버 화면에 들어가면 여기 시계 스타일과 위젯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시계 스타일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시계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경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요.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면 갤러리에서 선택을 누르고요. 이미지를 선택하면은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화면 두드렸을 때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정지된 이미지를 띄우니까 뭔가 밋밋하죠. 제가 움직이는 그림을 한번 넣어 볼게요. GIF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GIF를 만들어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영상에서 GIF를 추천한 다음에 바로 선택하면 되는데요. 유튜브에서 자신 넣고 싶은 영상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고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죠. 이 영상을 캡처할 겁니다. 위에서 화면 쓸어 내리고요. 보면은 여기 화면 녹화가 있습니다. 화면 녹화 누르고 그냥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이 녹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에 녹화를 잠깐 합니다. 너무 길게 하면은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정리를 누를게요. 이제 갤러리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갤러리 넘어와 보면 영상이 지금 녹화가 된 게 나오죠. 근데 이 영상에서 이 윗부분만 필요하잖아요. 아래에 보면 연필 모양의 편집기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제가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잘라내기를 선택하고 딱 이 영상 크기만큼만 선택을 해줍니다. 윗부분도 필요 없으니까 좀 자르고 이렇게 이 정도까지도 넣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이 동영상이 바로 선택되면 좋겠지만 막상 해보면 동영상이 선택이 안 돼요. 아래에 있는 더보기 메뉴를 눌러보면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열기가 있는데요. 이걸 선택해보면 비디오 플레이어가 변경돼서 지금 재생이 됩니다. 화면 한번 터치해보면 위에 GIF가 있는데요. GIF 버튼이 생깁니다. 눌러보면 바로 이 영상을 GIF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해줍니다. 다시 커버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배경 이미지 선택하고요. 갤러리의 선택, 아까 제가 만든 GIF를 선택을 해줍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이제는 화면 두 번 딱딱 누르면은 이렇게 멋진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화면이 자꾸 꺼져서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화면 켜짐 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을 선택을 합니다. 아래 보면 모션 및 제스처가 있는데요. 사용 중일 때 화면을 켠 채로 유지가 있습니다. 이걸 켜주면은 전면에 있는 카메라가 저를 인식을 해서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 도중에는 화면을 끄지 않도록 해줍니다. 아주 예전에도 있던 기능이긴 하지만 이게 처음에는 꺼져 있어요. 그래서 화면이 자꾸 꺼져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걸 켜주시면은 기본으로 설정한 화면 꺼짐 시간을 짧게 가져가면서도 사용하고 있을 때는 화면이 꺼지지 않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모션 및 제스처에 보면은 지문 센서 제스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켜주시면은 측면 부분에 지문 센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화면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올라가고요.
근데 막상 사용해보면 이게 좀 불편했던 게 스마트폰을 파지할 때 지문 인식되는 부분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화면을 찾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걸 내리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필요하지 않은데 막 내려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가락 길이가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손가락이 좀 많이 기신 분들은 이걸 켜놓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처럼 손가락이 짧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켜면 더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상황에 맞춰서 켜고 끄고 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예전에 있던 기능이긴 하지만 무선 배터리 공유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내려보면 무선 배터리 공유가 여기 있는데요. 이걸 켜주시면은 이게 보조 배터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선 충전이 돼요. 선도 필요 없이 그냥 다른 스마트폰 여기 올려주면은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워치4까지 이렇게 충전이 가능하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충전 케이블 연결주면 스마트폰과 워치4를 동시에 충전도 가능합니다. 야외 나갔을 때 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셀피 촬영이 많은 분들은 보통 이렇게 촬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후면에 있는 카메라가 화질이 더 좋기 때문에 후면 카메라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후면 카메라가 촬영되도록 모드를 바꾸고 난 뒤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커버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켜주시면은 앞쪽 부분에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화면을 이렇게 접은 상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원 버튼을 빠르게 두 번 누르면 바로 카메라 모드가 실행되고 이 상태로도 바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굳이 펼칠 필요도 없고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더 고화질로 촬영도 가능하겠죠. 화각도 조절됩니다. 내려보면 이렇게 광각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넘겨보면 동영상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더 많은 모드를 사용하려면 결국 화면을 켜야겠지만 간단하게 촬영을 고화질로 하고 싶은 경우에는 펼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 모드로 바꿔놓고 화면을 살짝 펼쳐놓고 사용하면은 삼각대에 올려놓고 찍는 것처럼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요. 좀 멀리 떨어진 상태로 손바닥을 인식을 해주면 사진 촬영을 시작할 수 있고요. 동영상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을 때 약간 짐벌로 촬영하는 것처럼 찍는 방법이 있는데요. 혼자 촬영하지만 꼭 누군가 찍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모드에서 보면 여기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자동 프레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켜면은 광각으로 이렇게 넓게 촬영이 되는데요. 이렇게 촬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좀 줄어들어서 촬영합니다. 대신에 포커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제가 움직이면은 그거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누군가 찍어주는 것처럼 찍을 수가 있죠. 측면에 있는 지문 인식 버튼은 전원 버튼 역할도 하는데 빅스비를 부르는 역할도 합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빅스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빅스비로 뭔가 물어보거나 일정 설정하거나 이럴 때도 사용하지만 문자 보낼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문자 보낼 때 일일이 타이핑해도 되지만 그냥 음성 인식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여기 있는 버튼 누를 필요도 없이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내일 어디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받아 적기가 됩니다. 한 손으로 스마트폰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짐을 들고 있을 때 이렇게 음성 인식을 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측면에 있는 버튼 이용해서 앱을 실행하거나 또는 종료 버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와서 아래 내려보면은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요. 유용한 기능에 측면 버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 누르기 했을 때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앱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앱 열기를 선택하면은 두 번 딱딱 눌렀을 때 예를 들면 인터넷이 실행되도록 하고 싶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변경해 두면 두 번 딱딱 누르면 원래 카메라가 떠야 되지만 예를 들면은 딱딱 두 번 누르면은 이렇게 웹페이지가 뜹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빅스비 호출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전원 끄기가 뜨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버튼 길게 눌렀을 때 전원이 꺼지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빅스비 호출하는 걸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써보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전원 끄기는 화면을 쓸어내리고요. 한 번 더 쓸어내리면 여기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전원을 끌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측면에 지문 인식 버튼이 있는데 이 지문 인식을 이용해서 다양한 역할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손가락은 여러 개죠. 이 지문을 다 각각 등록시켜 놓으면 이 지문마다 다른 역할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설정에서 지문을
어플로 와야 되는데요. 검색에서 지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문이 뜹니다. 근데 지문이 지금 등록된 게 3개나 나오죠. 제가 여러 개를 일부러 등록했는데요. 지문 추가를 하셔서 한 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등록해 놓습니다. 지문을 일부러 여러 개 등록시켜 놓고 사용하면은 손가락 한 개로요. 그러면 지문 인식률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일부러 지문 손가락을 다르게 선택해 놓으면 이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설치를 합니다. 굿락은 이미 유명한 어플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죠. 굿락을 설치하고 세세한 앱들을 설치를 합니다. 맨 아래에 보면 루틴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루틴이 삼성 루틴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근데 루틴 플러스를 이용하면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틴 플러스에 들어와서 볼게요. 여기 보면 선택된 지문으로 자주 가는 웹페이지 열기가 있는데요. 선택해 보시면 여기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을 통해서 잠금 해제했을 때 어떤 웹페이지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문을 선택해 보면 저는 지문을 3개 등록했죠. 이게 하나 지문 1, 지문 2, 지문 3입니다. 근데 지문 2로 들어갔을 때는 웹사이트를 제가 정하는 겁니다. 제 블로그로 들어오도록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 서로 다른 웹페이지가 뜨도록 해놨는데요. 지금 꺼진 상태로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 블로그가 뜨고요. 이번에는 이쪽 손가락을 해볼게요. 이렇게 끼우면 바로 네이버 페이지가 뜹니다. 각각 다르게 설정을 해 놓을 수 있으니까 자주 가는 웹페이지를 손가락에 기억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이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밝기 조정할 때 이렇게 2번 내려서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꽤 번거롭고 귀찮죠. 근데 한 번만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내려보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 빠른 설정창 구성이 있는데요. 선택하시고 알림 위에 밝기 조정창 표시 이거 체크를 해주시면은 한 번만 내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번만 내려도 바로 밝기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앱을 사용하는 도중에 분할 화면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창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분할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앱 자체가 지원을 안 하는데요. 근데 강제로 분할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요. 유용한 기능을 들어갑니다. 실험실이라고 있는데요. 실험실 들어보면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해 주시면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분할 화면이 지원 안 했는데 이제 눌러 보시면은 분할을 갑자기 지원합니다. 팝업도 지원하고요. 그래서 분할을 하셔서 이제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가 있겠죠. 키보드에 타이핑을 해볼 건데요. 근데 지금 알고 있는 키보드하고 좀 다르죠. 뭔가 반응도 있고 색깔도 좀 화려하게 들어오는데요. 굿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굿락에 들어와서 패밀리 메뉴에 들어가 보면 키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와서 보면 여기서 하나뿐인 자신만의 키보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나만의 키보드 꾸미기에 들어와 보면은 제가 사용했던 키보드랑 그리고 뭐 다른 키보드 변경도 가능합니다. 보면 꽤 잘 만들어진 키보드가 많은데요.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키보드도 바꿔보면 기분이 확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키 배열도 바꿔서 또는 키 색깔이나 테마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키를 눌렀을 때 뭔가 반응이 있습니다. 딱딱딱딱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들어오거나 반응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거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키보드가 소리가 나면 더 멋지겠죠. 다양한 키보드 소리를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자신만의 키보드를 멋지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본 모습인데요. 키를 눌렀을 때 효과 좀 들어오는 거 보이죠? 네, 키가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막 빡빡빡 팝콘이 터지니까. 그리고 키를 눌렀을 때 다각다각 소리가 들리게 해놨는데 이거 꽤 괜찮네요. 그래서 이것만 바꿔도 기분 전환이 확 되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G 플립 3는 이 접히는 이 모션을 이용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에 들어보면 실험실이 있죠. 실험실에 들어보면 플렉스 모드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렉스 모드를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플렉스 모드를 지원하도록 강제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앱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체크를 켜주시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원하지 않는데 제가 지원하도록 켰어요. 지원하지 않으면 메시지에서 이렇게 접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요. 설정해주면 플렉스 모드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뉴가 지금 나타나죠. 눌러서 화면을 쓸어내릴 수도 있고 캡처를 할 수도 있고요. 밝기 조정도 가능하고 소리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이게 기능이 좀 많이 부실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이거가 그렇게 막 획기적이다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안 들고요. 그리고 너무 화면을 가득 다 채워 먹어버리죠.
제 경우에는 요만큼 뜨고 여기 아래쪽에 조금 다른 메뉴가 뜨거나 이 메시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뭐 분할 화면이 강제로 뜬다거나 해서 뭐 잠깐 임시로 뭐 이미지를 가져와서 끌어넣기가 된다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그건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관계자가 있다면 이거 메뉴 좀 바꿔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용한 기능이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기능이긴 해요. 이게 한 손으로 들고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추가해 주면 좋은데요. 굿나게 들어보면 패밀리에 원핸드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왼쪽 핸들과 오른쪽 핸들, 뒤로 가기, 최근 앱 보기,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 이렇게 활성화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걸 활성화해주면 이게 손을 옆으로 밀면요. 원래 여기는 얘가 뜨죠. 근데 얘 말고요. 얘를 좀 올려놓고 화면 이쪽에 밀면은 네,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뒤로 가게 되고 최근 앱도 또는 뒤로 가기 버튼 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해 보시면은 꽤 편리해요. 그래서 꼭 한번 설정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락에 있는 맨 아래 보면 루틴 플러스가 있는데요. 빅스비 루틴과 연계해서 루틴 플러스를 연동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빅스비 루틴이 있다면 거기서 더 추가해서 뭔가 기능을 더 넣을 수가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이제 어떤 앱을 실행하고 그 앱에서 어디 버튼 눌러서 뭔가 실행하면 좋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있던 빅스비 루틴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되는데요. 터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갤러리 실행하고 공유를 하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뭔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됩니다. 터치 매크로 실행하기를 선택하고요. 수동으로 실행하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터치 매크로 선택해서 앱을 추가를 해줍니다. 처음에. 그래서 제 경우에는 갤러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갤러리에 지금 이미지가 있죠. 이건 나중에 좀 이따 해놓고 지금 이제부터 녹화를 누르면은 이제부터 실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들 다 선택해서 전체 선택하고 공유를 할 건데 보세요. 됩니다. 녹화를 누르고요. 이 버튼 길게 누르고 오늘 누르고 공유 누른 다음에 이게 뜨면은 여기서 end FTP를 선택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은 제가 스크롤 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장을 눌러볼게요. 저장 누르면은 이거 이름을 뭐 적당히 선택을 하고요.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완료. 이렇게 하면은 저장하면은 이거를 또 위젯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놓으면은 제 경우에는 원래 공유를 눌러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 픽셀로 이미지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복잡한 맨날 번거로운 터치를 할 필요 없이 얘만 한번 누르면은 자동으로 누르고 쓸어 올려서 또 이것도 올리겠죠. 올리고 end ftp 눌러서 네 이렇게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엄청 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작업을 똑같이 하는 걸 하셨다면은 이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시면 꽤 편리하니까 꼭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G 플립 3는 T 다이렉트 샵에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여러가지 혜택을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좀 살펴볼까요? G 플립 3와 G 폴드 3도 이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직접 1대1로 만나서 뭐 구매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요즘 비대면으로 구매하는 게 추세이죠. 특별 제조사 혜택이라고 해서 지금 제조사에서 주는 혜택들을 보고 구매가 가능한데요. 여기 있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케어도 되니까 사용하다가 뭔가 파손이 됐을 때 걱정하지 않고 사용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벤트와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것도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휴 컨텐츠도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도 이벤트로 제공하니까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혜택을 최대한 받고 하는 게 좋겠죠. 제조사에서 주는 혜택 외에 T 다이렉트샵에서 단독으로 추가 혜택을 주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착한 기프트라고 해서 여기 있는 충전기랑 그 충전 거치대 그리고 여러가지 혜택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인기 기프트라고 해서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구매할 때는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기대를 할 텐데 여기도 보면 카드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 주고 구매할 때 그냥 할인을 해줄 수는 없겠죠. 근데 카드를 이용해서 구매했을 때 이제 좀 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고요.
구독 페스티벌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실제로 하나 당첨돼 가지고 재미를 보고 있는데, 이것들도 구독 이벤트에 당첨되면 준다고 하니까 이 중에 하나씩 골라서 당첨되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지금 꽤 많은 분들 추첨해서 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노려보세요.